안녕하세요. 고등물리화학 가이드 강의 3-5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체 회전자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체 회전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서로 단단한 막대기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입자가 서로에 대해서 회전운동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물리학적으로 어떤 점에 매여 있는 입자가 뱅글뱅글 도는 것과 같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운동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각속도라든지 각운동량이라든지 아니면 관성 모멘트 같은 것을 정의를 하면 쉽게 이런 운동을 다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걸로부터 우리가 운동 에너지도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런 각운동량을 양자역학적인 연산자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배웠고요. 특히 이 각 성분인 Lx, Ly, Lz 등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역시 에너지를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해밀토니안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을 우리가 배운 그 각운동량의 식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이걸 이제 매번 손으로 쓰는 게 참 수고가 많이 가긴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고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d 스퀘어 d 파이 스퀘어 이렇게 되고 여기에 p사이가 붙는데 p사이는 세타와 파이에 대한 함수가 됩니다. 얘가 에너지 p사이 세타와 파이. 자, 여기서 예를 들어 이런 괄호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 여기 이 p사이를 여기 미분 연산자에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항을 계산을 해보면 사인 세타분의 1 d 세타 사인 세타 d 사이 d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연산자는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걸려가지고 미분이 각각 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사인 세타 dd 세타 사인 세타 d 사이 d 세타 플러스 d 스퀘어 사이 d 파이 스퀘어 플러스 베타 사인 제곱 세타 p사이는 0. 근데 여기서 요 베타라는 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상수들을 합쳐서 표시를 해준 값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미분 방정식을 쓸 수가 있고요. 이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변수분리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분리라는 것은 그때 우리가 시간 종속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시간 독립 슈레딩거 방정식을 얻을 때 했던 것처럼 두 가지 변수가 각각 함수 하나와 다른 함수 하나로 쪼개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얘는 그리스 알파벳 세타 소문자고요. 얘는 그리스 알파벳 파이 소문자입니다. 얘는 그리스 알파벳 세타 대문자고요. 얘는 그리스 알파벳 파이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서 써본다면 얘를 이제 대입을 해줬을 때 다음과 같은 식 두 개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d 세타 가로 열고 사인 세타 d 큰 세타 d 작은 세타 플러스 베타 사인 제곱 세타는 k 어떤 상수고요. 그 다음에 조금 간단한 형태로 우리가 d제곱 큰 파이 d 파이는 마이너스 k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습니다. 같은 상수고요. 이 큰 k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식은 상대적으로 쉽게 풀 수가 있고요. 이 첫 번째 미분 방정식은 풀 수는 있지만 역시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 두 번째 녀석을 풀게 되면 해가 어떻게 나오냐면 파이는 그리고 스몰 파이에 대한 식이죠. 1 나누기 루트 2파이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i m
phi인데요. 이때 m은 정수고 m은 어디서 나왔냐? m은 제곱하면 k가 됩니다. 얘를 미분 방정식을 풀면 이런 해가 나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이 지금 정수인데 제곱하면 k가 되니까 k는 항상 양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수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파이에 대한 식이었고요. 세타에 대한 것도 이걸 이제 우리가 풀면 됩니다. 풀면 되는데 우리가 하진 않겠고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막 엄청 대단한 식이 나오는데 자 세타 작은 세타는 2j 플러스 1 나누기 2 그 다음에 j 마이너스 절대값 m 팩토리얼 j 플러스 절대값 m 팩토리얼 그렇게 해서 얘네 전체의 루트를 취하고요. 곱하기 p, j, m 가로 열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p, j, m이라고 하는 애는 르장드르 연관함수라고 부릅니다. 르장드르 연관함수라고 부르는 함수고요. 어떤 수학적인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 여러분이 모르실 만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연관 함수고요. 예를 들면 p, 0, 0 그리고 x라고 하면 1이 되고요. p, 1, 0라고 하게 되면 x p, 1, 1 x라고 하면 루트 1-x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j랑 m 값에 따라서 우리가 이 값이 결정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j랑 m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j는요 0, 1, 2, 땡땡땡이라는 음이 아닌 정수가 j여야 되고요. m은 어떻게 되냐면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땡땡땡 플러스 마이너스 j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j가 0이면 m은 무조건 0이할 수밖에 없고요. j가 1이면 m은 0 혹은 1 혹은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등등등. 자, 이건 왜 그러냐면 m이 정수여야 된다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파이에 대한 걸 풀면서 구했었죠. 근데 이 범위를 벗어나는 정수를 갖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j보다 더 너머에 있는 정수값을 갖게 되면 이 세타 함수가 0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우리가 해를 구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지 않는 범위, 딱 j가 m이 딱 플러스 마이너스 j가 되는 지점까지만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함수를 이제 최종적으로 합쳐서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세타, 파인데 얘를 그냥 세타랑 파이를 합쳐서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은 사실 이렇게 합쳐서 써줬을 때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이 이용하게 될 그런 함수가 됩니다. 이 함수를 가리켜서 우리가 구면 조화 함수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spherical harmonic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부르는 기호가 따로 있습니다. y, j, m 이렇게 쓰고요. 얘가 세타랑 파이에 대한 함수고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 있는 얘를 그냥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대입을 해서 써보면 2j 플러스 1 나누기 4파이 그 다음에 j 마이너스 m의 절대값 팩토리얼 j 플러스 m의 절대값 팩토리얼 해서 이 전체에다가 루트를 취해주고요. 그 다음에 p, j, m 코사인 세타 그리고 마지막에 익스포넨셜 i, m, 파이까지 그러니까 곱해서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팩터가 하나 들어갑니다. i, m 플러스 m 절대값 요거는 흔히 그냥 사람들이 사용하는 규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약속이에요. 얘는 넣으나 안 넣으나 파동함수 자체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1 아니면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데요. m이 0보다 작으면 무조건 플러스 1이 되고요. m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1이 되고 0보다 크면 m이 홀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짝수인 경우에는 플러스 1을 주는 그런
특이한 녀석입니다. 어쨌든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밖에 안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파동함수 얘기할 때 파동함수의 제곱을 하는 게 의미가 있지 파동함수 자체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플러스 1 혹은 마이너스 1을 갖는 애를 귀약으로 넣어주는 이유는 다른 어떤 그 양자역학적인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인 거고 우리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냥 귀약이 있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J는 말한 것처럼 0, 1, 2 땡땡땡이고 M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땡땡땡 플러스 마이너스 J까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 해를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양자수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양자수가 두 개가 나옵니다. J가 나오고 M이 나오죠. 그래서 J는 0, 1, 2 땡땡땡이고 M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땡땡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J까지를 가질 수가 있고요. 양자수는 뭐라고요? 주소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양자수가 하나씩 결정이 되면 우리가 파동함수도 결정을 해줄 수가 있고 J, M 이렇게 쓰고 세타, 파이 이렇게 쓰는데 얘가 결국은 뭐라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구면 조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에너지죠. 에너지는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역시 계산을 해보면 에너지가 나옵니다. J와 M에 대해서 에너지를 우리가 써보면요. 재밌게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녀석 H바 제곱 나누기 2i라는 녀석을 우리가 회전 상수라고 하고 B라고 씁니다. 그러면 얘가 B, J, J 플러스 1이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얘는 M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그냥 에너지를 J에 대해서, 양자수 J에 대해서만 변하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축태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축태 현상은 우리가 3차원 상자속 입자를 얘기할 때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 분명히 서로 다른 상태인데, 다른 양자 상태인데,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양자 상태가 같은 에너지를 갖는 경우를 우리가 축태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몇 개의 상태가 하나의 에너지 준위에 대응하느냐를 축태도로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방금 전에 에너지가 B, J, J 플러스 1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동함수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JM이라고 하게 되면 Y, JM, 세타 파이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J랑 M이 다르면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J는 0, 1, 2 이렇게 올라가고 M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J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자, J가 0인 상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는 가능한 M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J, M을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0, 0 하나만 가능합니다. 자, J가 1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1, 0이 있고 1, 1이 있고 1, 마이너스 1이 가능하겠죠. J가 2인 상태는요. 2, 0, 2, 1, 2, 2 그리고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까지 5개가 가능할 겁니다. 요게 에너지가 2, 0, 0에 해당을 할 거고요. 요게 에너지가 2, 1가 1을 대입하면 2B가 되겠죠. 요게 에너지가 2, 2, 요 식에다가 2, 2를 대입하면 6B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에너지 준위를 갖는 애는 하나만 존재를 하는데 2B라고 하는 에너지 값을 갖는 상태는 3개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축태도가 3이 되고요. 2,2라고 하는 6B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는 준위는 상태는 5개. 그래서 축태도가 5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축태도는 J라고 하는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축태도는 2J 플러스 1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2J라고 하는 에너지를 갖는 상태의 수는 2 곱하기 J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분광학적으로 이 회전운동을 조사했을 때 어떠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